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울진산업 실무수행평가. 자, 1번에 거래자료 입력. 자, 1번은 무상증자라고 나와 있고, 이사회 회의록이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보시면, 울진산업은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평가 문제에는 이익준비금 전입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이사회 의사로 보시면은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제 설명, 자료 설명에서 해준 대로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번호에 보시면 3번에 자본금 전입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바로 위에 2번 이익준비금 전입일은 2020년 6월 30일이래요. 자, 그러면 평가 문제 하라는 대로 이익준비금 전입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지금 6월 30일에 전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0일. 자, 이익준비금을 빼다가 자본으로 전입하겠다는 얘기니까 자변으로 이익준비금을 빼요. 이익준비금을 1000만 원 빼다가 자본에 전입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에 자본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으면 2번 약소금 발행거래에 나와 있고요. 자료 1은 전자세금계산서 나와 있고 자료 2는 전자어음이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 먼저 보시면 1번 자료 1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자료 2는 원재료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전자어음이다. 평가 문제 1번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3월 10일이죠. 12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51번 과세 선택하시고 복수거래키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복수거래 누르셔서 그대로 입력할게요. 알루미늄 캔 수량은 100개, 단가는 2만원. 다음 플라스틱 용기 수량은 300, 단가는 5,500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는 어디죠? 동성정밀이네요. 동성정밀. 자, 얘는 전자입력하라고 했으니까 1번 하시고 분계는 어음이니까요. 혼합을 선택을 하셔서 원재료 산 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죠. 원재료니까 지급어음으로 401만 5천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이번에 등록된 어음과 지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이러면요. 자, 여기 지급어음에 클릭을 하셔서 기능 모음의 자금 관리. 그래서 내가 지금 어음을 발행하는 거니까 그냥 발행으로 나와 있고요. 자, 어음 번호는 평가 문제에서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F2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음이 나와요. 자, 요거를 선택 엔터 하시고 자, 발행일은 언제예요? 2020년 3월 10일 오늘 날짜니까 맞고요. 만기일은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2020년 04월 10일이죠. 거기 지급기일에 2020년 4월 10으로 돼 있어요. 국민은행 서대문지점 맞으니까 그대로 받기 하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갈게요. 정부 보조금에 의한 유무형자산의 구입 그랬네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해 보시면 5월 6일 1번 제품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장치 정밀 검사기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2번 위 기계장치의 구입을 위해 4월 30일 기술보증기금에서 수령한 정부 보조금 1,500만 원을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평가 문제 1번. 자산 구입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서 5월 6일이요. 자, 5월 6일 매입에 지금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 과세.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에 있는 대로 쓸게요. 정밀 검사기. 금액은 2천만원에 200만원. 거래처는 스위스 기계. 전자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1번 하시고, 분계는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자, 기계장치 산 거니까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꿀게요. 대전에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2,200만원 탭하셔서 국민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평가 문제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세요. 평가 문제 2번.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보조금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를 열으셔서, 자, 일반 전표를 열으셔서 날짜는 오늘 날짜를 해야 되니까 5월 6일로 하시고, 차변으로 정부 보조금을 없애요. 누구 걸 없애야 돼요? 보통예금 거. 그래서 보통예금의 정부 보조금이 차변으로 없어지고요. 1,500만원. 대변으로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하나 생겨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기계장치가 206번이면 요거에 가까운 거 정부 보조금 219번이겠네요. 그래서 요거에 하나 생긴다. 요렇게까지 입력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는 나중에 내용 연수만큼 매년 똑같이 감가상각하듯이 상각해서 없애주겠죠. 다음 4번 계약금 입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료 1은 견적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입금표가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 보시면 1번 자료 1은 제품 통조림 판매 주문에 대하여 발급한 견적서이다. 2번 자료 2는 제품 통조림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 공급가액의 10%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입금표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계약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날짜는 며칠이죠? 거기 입금표에 보시면 6월 4일이라고 써있네요. 자, 6월 4일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 돈이 들어왔다. 공급가액의 10%라고 그랬죠? 그러면 74만원이 입금되겠네요. 위에 견적서에 공급가액 써있죠? 공급가액의 10%. 자, 얘는 뭘 받은 거니까? 계약금 받아놓은 거 대변에 선수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선수금도 거래처 걸어야 되니까 한국산업이죠.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1번이 끝나고요. 자, 이제 큰 2번이요. 부가가치세. 2번에 1번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그래서 거래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해 보시면 주식회사 예빈가공에 육류 제조 및 가공용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하였다. 평가 문제 1번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4월 며칠로 해야 되는 거죠? 월합계니까 4월 30일로 해야 되는 거죠? 월합계니까 말일자로 해주시면 되고 매출의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
복수거래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복수거래 클릭하셔서 자, 거기 날짜는 아예 여기 쓰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말일자로 한 번에 끊어주는 거니까. 자, 훈제 답. 수량은 450. 단가는 2만원이고요. 또 하나 훈제 오리. 수량은 119,000원. 이렇게 하시고 확인. 거래처는 예빈 가공이고요. 얘도 전자 입력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거니까 0번 9로 하시고 대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했으니까 전액 외상이겠죠. 그래서 2번 외상 선택하시면 더 손댈 게 없겠네요. 되셨으면 평가 문제 2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메인 메뉴에서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날짜는 4월 30일, 4월 30일 엔터 치시고 나오면 체크하셔서 전자 발행했으니까 전송도 해야 되겠죠.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로그인 하시고 자 4월 30일 거 매출조회 나오면 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랬네요. 전자세금계산서가 하나 나와 있고요. 밑에 자료 설명해 보시면 4월 1일 동목유통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하였다. 2번 4월 10일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납품 단가를 3% 할인하기로 결정했대요. 자, 평가 문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자,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는 일단 먼저 기존의 거를 먼저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4월 1일 거를 체크해보면 요거죠. 자, 여기에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고 위에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하시고 수정 사유는 뭐에 해당하죠? 공급가액이 변동이죠.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 변동. 그러면 우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선택하고 들어왔으니까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가 나와요. 자, 되셨으면 확인 누르시고 자, 오늘 공급가액이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자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그래서 4월 10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내용은 300개에 대해서 하나당 단가를 3% 할인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6만원에 3% 1,800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8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마이너스 54만원에 54,000원이 나옵니다. 이 상태로 확인하시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한 건이 등록이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되셨으면 얘를 발급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4월 10일 요거를 발급 전자발행 전송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갈까요? 3번 의제매입세 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래서 자료가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농민한테 직접 매입한 공급계약서가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보시면
주을진 산업의 육류 제조 및 가공식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 내역이다. 1번 자료 1은 미가공 닭 40마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래요. 자, 지금 자료 1을 보시면요. 사업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해양정육이라는 사업자인데 사업자한테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적격증빙을 받았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될 거예요. 다음 자료 설명이 2번이요. 자료 2는 미가공 오리 한 박스를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보는 거니까 공제 대상이 되고요. 3번 자료 3은 미가공 오리 한 박스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받은 계약서이며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우리 회사가 지금 중소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 공제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은 안 되고 2, 3번만 되겠네요. 평가 문제 보시면 1번 자료 1에서 3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자의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의제매입자의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할 것. 이거 우리 예전에 앞에서도 해봤죠? 적요 6번 선택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입력을 먼저 해볼까요? 자, 매입매출전표 입력. 자, 매입매출전표 입력에 일단 자료 1은요 아까 공제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적격증빙이 없어서. 그럼 얘는 일반 전표에 하셔야 돼요.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7월 12일이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산 건 맞아요. 얼마? 32만원. 대변에 뭘로 지급을 한 거죠? 1번은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거나 또는 그냥 바로 출금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으면 자료 2번은 공제 대상이 되는 거니까 매입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언젠가요? 8월 3일이죠. 8월 3일 내 입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거죠. 얘는 면세. 그러니까 내 입에 카드 면세 58번을 선택하시고 신용카드는 삼성카드죠. 삼성카드 선택하시고 얘는 이게 그냥 미가공 오리였죠. 미가공 오리 금액은 180만원 면세니까 부가세 없을 거고요. 거래처는 승연농산이네요. 승연농산 카드니까 전자 입력 의미 없고요. 분계는 전액 카드니까 4번 카드. 자, 선택하시면 얘가 미지급금으로 나오죠. 이거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카드로 하면 안 되겠네요. 2번 외상으로 하세요. 외상으로 하시고 여기에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걸어주셔야 돼요. 자, 원재료 산 거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는데 우리 적요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되도록 적요를 선택해 줘야 되니까 F2번 누르셔서 6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요거 선택을 해 주셔야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 아까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7일이네요. 9월 7일. 자, 매입에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했으니까 증빙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매입에 면세 제품을 증빙 없이 샀다. 그래서 면세 건별
60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미가공 올이고요. 금액은 140만원. 거래처는 주형진이죠. 주형진. 얘도 증빙 없으니까 전자세금 넘어가고요. 분계는 아까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고 그랬죠. 원합 선택하셔서 자, 원재료 산 건 맞으니까 두시는데 얘 적요도 마찬가지로 걸어주셔야 되겠죠. 6번.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무슨 은행이었죠? 140만원. 국민은행이었죠. 요거까지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평가 문제 1번을 한 거고요. 자,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1번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클릭을 하시고 날짜가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이요. 그럼 여러분이 입력하신 두 개가 여기 승현농산하고 주영진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중소제조업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제율 안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정산 요거 안 해도 돼요. 한도계산.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이 되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게 평가문제 2번이었고요. 평가문제 3번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신고서도 한번 열어보면 되겠네요. 부가세 신고서 7월에서 9월까지 열어보시면 의제매입세액이 어디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에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입력하신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확인되셨으면 평가문제 4번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공제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원재료는 관련된 적요를 선택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 자체가 뭐예요? 원재료의 일부분을 매입세액처럼 공제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일반전표 입력 9월 30일자에다가 자, 차변에는 뭘로 하면 되고요?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받는 거죠. 얼마죠? 금액이 12만 3,076원. 자, 얘는 원재료의 일부를 매입세액이니까 대변으로 원재료를 없애주시면 되고 원재료를 제품을 만드는 데 쓴 게 아니니까 적요 8번은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123,076원 요거까지 해주셔야 끝이 나겠네요. 다음 4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공통 매입세액 정산하는 문제네요. 자료 1은 식품 가공 기계를 매입한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료 2는 공급가액이 나와 있네요. 자료 설명 보시면 주식회사 울진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1번 자료 1은 공통 매입분에 대한 자료이며 거래 자료와 제2기 예정 공통 매입세액 안분 내역은 이미 입력되어 있대요. 2번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과 확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다. 기존 입력된 공급가액은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에 의할 것 그러네요. 평가문제 1번을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명세를 작성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 탭에 여기 부가가치 1번에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있죠. 자, 불공제 내역 들어가시고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우리는 정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정 때는 안분 계산하는 거고요. 확정 때 정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정산 내역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계산식은 F2번 눌러보시면 공통매입세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공급가액 기준이죠? 1번은 공급가액 기준이고요. 2번은 면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가액으로 할 거니까 1번 선택하시고 불러오겠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셔야 돼요. 취소. 자, 이거를 지금 문제상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 기존 입력된 공급가액은 무시하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구분은 생략하셔도 되고 총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죠? 위에 자료 1에 보면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얘가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1,000만원. 다음 면세 공급가액. 지금 정산하는 거니까 밑에 자료 2의 공급가액에 합계를 보셔야 됩니다. 합계 정산이니까 면세분이 얼마요? 4억 5천. 총 공급가액이 10억. 자, 그러면 면세 비율이 45%가 되고 불공제가 그래서 1,000만원 중에 450만원을 불공제 받을 건데 예정 때 정상적으로 뭐 했다고 그랬죠? 안분 계산이 이미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정 때 비불공제 매입세액이 얼마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1,000만원 중에 1,000만원에 예정 때 보시면 전체 공급가액이 4억 중에 면세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40분의 15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75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예정 때 375만원을 불공제 받았다. 엔터 치시면 이번에 그래서 75만원만 불공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평가문제 1번이 된 거고요. 다음 2번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랬네요. 자, 저장하고 나오셔서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입력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이 부분입니다. 다음 3번 공통매입세 정산 명세에 의한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입력하래요. 자, 이 75만원이 불공제되는 거죠.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라는 뜻이니까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에 가셔서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빼줘야 돼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니까 대변으로 75만원을 빼고 차변에 뭐로 하시라고요? 기계장치 거니까 기계장치로 75만원 요거까지 하시란 얘기입니다.